안녕하세요. 보법 이루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부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우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들이 경찰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 몸싸움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경찰관은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직캠을 합니다. 즉 바로 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남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관들은 공무집행 방해가 발생하면 그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수인하기 어려운, 즉 참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지구대로 인계하게 되고, 지구대로 인계해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경찰관, 즉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을 할 필요가 없으면 일단은 풀어주는데 결국은 차후에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검사님이 보고 나서 전과 같은 폭력 전과 같은 게 있거나 또 동종 전과, 공무집행방해 전과 같은 게 있으면 징역형의 구형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 판사님은 사건 내막을 듣고 또 사건 기록을 보고 마찬가지로 양형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피해자가 유사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또 폭력 전과가 있다면 판사님은 아까 말한 5년 이하의 징역을 선택하게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서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피해자는 일단은 피해자를 만나서 사죄를 해야 되고, 보통은 경찰관을 찾아가도 경찰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통해서, 유명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적극 사과를 해야 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라도 공탁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공탁을 해서 선처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형이 중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사님들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전과 같은 게 있으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법률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선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그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닙니다. 옛날에 영화 공공의적에 나온 강철중처럼 그냥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무를 집행했을 때는 저항을 해도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부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부재를 선고받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Inside your mind, it's a haze of mysteries. All I see is smoke and mirrors, and the reflecting memories. I need to figure out how things are twined. The ropes are choking us. If